나는 7분 동안 죽었다고 선언되었죠. 우리 모두는 삶에 들어갈 때 영적 가이드와 함께해요. 내가 있던 건물은 오리엔테이션 센터라고 가이드가 알려줬어요. 다음으로 가이드가 나를 데려간 곳은 일명 라이프 리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가이드는 내게 세 가지 다른 전생을 보여줬어요. 우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저 세상에 정말 흥미로운 점은 조물주가 마치 우리 모두를 계속 성장하고 배우기를 원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건 예수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존이라고 합니다. 내 임사체험을 공유할 기회가 생겼네요. 내가 21살이던 1987년이었어요. 나는 스쿠터를 타는 와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나무에 부딪혀 오른손의 힘줄이 찢어졌죠.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전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수술이 시작됐고 그들은 정맥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마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됐고 그것은 내 심장을 멈췄어요. 나는 7분 동안 죽었다고 선언되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모든 것은 7분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쪽 세상에는 시간 같은 것이 없어요. 나는 마치 1시간 정도는 저쪽에서 보낸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여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어요. 죽어가면서 눈을 감았어요. 바로 다음 순간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건물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거대하고 긴 회랑이 있는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든 생각은 병원이 이렇게 컸었나였어요.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죠. 이 모든 여정이 끝날 때까지 사실 난 내가 죽은 줄을 몰랐어요. 여하튼 이 건물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흰색 대리석 기둥이 있었어요. 높이 9m 정도의 흰색 대리석 기둥이 3에서 5m 간격으로 서 있는 직사각형의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기둥의 왼쪽에는 아름다운 흰색 대리석 테이블들이 있었고 테이블의 내면에 벤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터널같이 생긴 출입구가 보였어요. 검었죠. 그 출입구는 하얀 대리석을 완벽하게 깎아서 잘라낸 것처럼 보였어요. 기둥들, 테이블들 그리고 출입구들이 있는데 모든 테이블들마다 그에 상응하는 터널 출입구가 있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겠는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우리 모두는 삶에 들어갈 때 영적 가이드와 함께해요. 사실 영적 가이드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짤 때도 도움을 줘요. 내 영적 가이드가 말했어요. 내가 너의 가이드고 이름은 앨런이야. 모든 여정 동안 그는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이 모든 정보를 얻은 곳이 바로 그예요. 모든 것을 설명해 줬죠. 그는 내 바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터널로 가서 보라고 했어요. 들여다보니 우주를 보는 것 같더군요. 별들과 은하들, 행성들이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 터널을 보라고 했어요. 다음 터널을 봤는데 어떤 노신사가 터널을 지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듯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하길 그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잠깐 뒷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임사체험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통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몸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터널을 인식하게 되고 그 터널의 끝에는 하얀 빛이 있다는 식이죠. 우리는 그 하얀 빛 이유에 대해선 많이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빛을 넘어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 빛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뿐이에요. 내겐 그런 일반적 임사체험 사례들이 없었어요. 내 임사체험은 빛의 저편에서 바로 시작됐거든요. 내가 있던 건물은 오리엔테이션 센터라고 가이드가 알려줬어요. 한 사람이 빛 속으로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센터에 도착하게 되고 오리엔테이션 카운슬러라고 불리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고 해요. 내가 본 모든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오리엔테이션 카운슬러라고 불렸어요. 그들의 임무는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온 이들은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터널을 통과한 이 노신사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가 터널을 통과한 바로 그 순간 여자 상담사 한 명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걸어가서 그 노신사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데려가 앉았어요. 그녀가 계속 노신사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슨 소린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 카운슬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지구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살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려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지구로 환생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요. 우리는 죽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 못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카운슬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당신이 삶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 노신사를 잘 보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30대 남자로 변해버렸죠. 그 이유는 저쪽 세상엔 나이 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연령대는 30세 전후죠. 그래서 모두가 30대처럼 보여요. 그녀와의 얘기가 끝난 후 그 노신사는 일어나서 오른쪽 기둥 사이를 걸어 세 계단을 내려갔어요. 오른쪽에는 영국 정원 같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손질되어 있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풀이 있었죠. 내가 본 것 중 가장 푸른 잔디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죠. 이곳은 저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재회하는 곳이에요. 먼저 세상을 뜬 사람들, 지구에서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저 세상에서 서로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기 모여 있어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평생을 보내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큰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생을 끝마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가이드는 먼저 이 건물의 외부를 보여준 다음 내부로 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건물 외부를 봤고 이제는 내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지인들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이 건물을 오리엔테이션 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이드가 나를 데려간 곳은 일명 라이프 리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생애를 마칠 때마다 라이프 리뷰를 가지게 돼요. 가이드는 나를 직사각형 건물로 데려갔어요. 주변을 둘러싼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지구상에 있는 일반적인 영화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가 둥글었어요. 위쪽에는 영화 스크린이 주위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보든 이 영화 스크린을 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영화 화면이 켜지고 내 인생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기, 유아, 청소년, 초등학생 때의 내 모습이 각각의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었어요. 당시 21살이었던 내 인생 전체를 보여줬어요. 가이드는 모든 사람이 라이프 리뷰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들은 그 나이에 그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잠시 후에 언급할게요. 여하튼 그게 라이프 리뷰라고 불리는 것이었고요. 가이드는 나를 다시 외부로 데려갔어요. 다시 기둥이 있는 직사각형의 아름다운 흰색 그리스 대리석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도 내부가 둥글었는데 앞쪽에 스크린이 하나만 있었어요. 가이드는 내 전생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생이 진실임을 말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카톨릭 신자로 자랐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성당을 나갔죠. 아시다시피 전생 개념은 기독교나 천주교의 일부가 아니며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전생은 나에게 매우 낯설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생은 진실이에요. 이 건물에 들어가면 과거생들을 볼 수 있어요. 가이드가 나에게 보여준 한 생애는 수도사의 삶이었어요. 나는 수도사였고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나는 민머리에 적색 가운을 입었어요. 아이들에게 수도원 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게 내 일이었죠. 가이드가 보여준 두 번째 전생은 신발 행상인으로서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는 게 일이었죠. 세 번째 전생도 보여줬는데 어부였어요.
나무로 된 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죠. 가이드는 내게 세 가지 다른 전생을 보여줬어요. 가이드가 나를 데려간 다음 건물은 축구 스타디움처럼 생겼어요. 안에는 수천 개의 좌석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였어요. 모양이 꼭 천문관처럼 생겼어요.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은하계의 별을 보여주는 천문관 말이에요. 내 뒤에 있던 어떤 남자가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았고 모든 불이 꺼졌어요. 그가 말했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볼 때는 이런 식이지. 갑자기 태양계가 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보여줬어요. 그가 또 말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들이 이렇게 보이지. 갑자기 천장에 수백, 수천, 수백만 개의 행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들이 제가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은 지구만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주에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성이 사실상 거의 무한계 있대요. 그 모든 행성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문학을 좋아하거든요. 지구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 장소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긴 직사각형 건물이었는데 측면에 기둥이 없고 전면에 대리석 기둥만 있는 게 달랐어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꼭대기까지 가려면 30에서 50개의 계단을 걸어야 했어요. 들어가 보니 도서관이었어요.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책장이 끝없이 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도서관이었어요. 왼쪽에는 지구의 도서관에 있는 공부방 같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보통 안방 정도의 크기였죠. 한 여자가 소파에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칠흑 같은 머리에 자줏빛이 도는 젓갈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벽에 설치된 평면 TV 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200년 전 지구상에서 벌어진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미 기병대 간의 전투를 보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비디오 레코더도 없었는데 어떻게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전투를 보고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가이드가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지금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난 그냥 그게 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신은 우리의 일생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이 방들에 가서 지구 역사의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성이었어요. 오늘날의 성처럼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성 안까지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죠. 성벽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사람들의 실물 크기 그림이 있었고 그들은 왕, 여왕, 공주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역시나 지구 역사의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이 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완벽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각 그림 앞에는 연단이 있었고 연단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책들은 모두 그 사람들의 일생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로 와서 그 책을 읽으며 공부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오른쪽을 보니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있었어요. 금발 머리에 주황빛의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본 것은 그녀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 장면이 오늘날도 여전히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분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이 소녀에게 난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원하시는 걸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녀에게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저 세상에는 다들 직업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우리처럼 공과금이나 집세 등을 내기 위해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곳은 완전히 달라요.
그곳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 소녀는 아마도 학자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녀는 지구 역사 중 중세 유럽의 특정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든 그녀에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저 세상에 정말 흥미로운 점은 조물주가 마치 우리 모두를 계속 성장하고 배우기를 원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지구의 삶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니까요. 물론 저 세상에서도 배울 수는 있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실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배움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관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 세상의 멋진 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킹, 수영, 글쓰기, 음악 등 여기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정말 천국이나 낙원 같은 곳인 거죠. 마지막으로 가이드는 나를 아름다운 꽃밭으로 데려다 준 후 떠나갔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건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손이 보였고 가운데 금색 띠가 달린 흰 로브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금색 샌들을 신고 있었죠. 얼굴 쪽에서 너무 많은 빛이 나와서 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순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을 꼭 알리거라. 그가 말을 끝마치자마자 나는 수술실에 있는 내 몸으로 돌아왔어요. 모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은 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6번이나 제세동기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여기까지가 내 임사체험이에요. 그 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써왔어요. 내 이야기는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생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들 모두는 저 세상에서 아주 잘 있다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죽어 지구를 떠날 때 가게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